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부부에게만 궁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자녀 사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궁합이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이렇게 한번 사귀어 보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체험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살다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와 자녀는 궁합이 맞든 안 맞든 같이 사는 수밖에 없죠. 천륜이죠. 자녀가 엄마 궁합 안 맞아. 나하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로 알아주지 않을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내 새끼지만 참 나를 안 닮았다.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반대일까? 참 궁합이 안 맞는다. 너 키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극 엄마가 있고 자녀와 서로 죽이는 거죠, 말 그대로. 상생, 서로 살리는 거죠. 자, 궁합에 상극과 상생이 있는데 엄마하고도 상극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상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요새 최진실의 딸, 최진실 하면 세기에 풍미했던 인기 탤런트였죠. 그 딸도 참 역시 엄마, 미모의 엄마를 둬서 그런지 딸도 예쁘고 아들도 잘생겼더라고요. 딸, 아들을 둔 최진실이 비명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최진실의 딸과 최진실의 엄마하고 갈등하더라고요. 최진실의 딸은 20살, 최준이든가요, 이름이. 그리고 최진실의 엄마는 78살, 정옥숙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옥숙. 그러니까 58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외할머니와 외손녀죠. 그런데 아마 최진실이 그 비명에 갔을 때, 자살했을 때, 그 딸이 7살인가 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 최진실 남편도 또 10년 전에 1913년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최진실 딸이 10살 때 또 비명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 외손녀를 키운 셈인데 이 외손녀가 외할머니가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서 아마 뭐 그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는 갈등이 뭐 심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요즘은 그렇게 엄마 내지 할머니하고 자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상극 즉 상생하지 못하면 상극하면 상극 상생 그러죠. 그 생 서로 살리고 서로 죽이는 이 사이가 되면 이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극하고 항상 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열이 있겠죠. 극이 많으면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겠죠. 생이 많으면 상생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런 대로 참고 살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최진실 딸이 뭐 그 오빠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주변에서의 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실이 알려지자 유명한 엄마 아빠를 두면은 역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딸들이 이 거모와 거부 거대한 아버지와 거대한 어머니 밑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잘난 부모를 두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사과를 찾아가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이거는 뭐 자기 반성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누가 조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데 댓글이 뭐 너무 자기한테 불리하게 달리니까 아 내가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는가 보구나 아니면 자기 인생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것을 옛날에는 상당히 권장하고 그게 많았습니다. 이른바
격대교육 그러는 겁니다. 격대교육이라는 것은 대를 한 칸 건너서, 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가 사이에 하나 꼈잖아요. 3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를 빼면은 격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대 양육 또는 격대 교육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어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면 이게 이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자녀가 내 이 뭐랄까요 의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거,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내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녀는 얼마나 그 부모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 가르치는 사이에 양육의 갈등을 겪는 사이에 그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가 뭐 좀 가르치면서 안 되면 손부터 올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를 받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안 좋고 자녀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직대 바로 곧바로 이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3대 교육, 이걸 격대 교육 그러거든요. 격대 교육, 격대 양육이 그런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시대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유서. 그 다음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직접적인 당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좀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품어도 좀 버릇 안 좋게 해도 그 책임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너무 이게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세대차가 존재하는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변화가 무쌍할 때에는 옛날 농경문화처럼 변화가 거의 없던 그런 시절, 경험의 의미가 굉장히 크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격대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말도 안 통하고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래요. 그런데 부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진실 딸은 어쩔 수 없이 그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뭔가 감소하고 단점은 부각될 측면이 있었겠죠. 이거는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할머니 속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로 봐서는 오로지 매달릴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했던 그 애교를 뜬다든가 투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 통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겠죠. 그다음 할머니가 봐서는 이 손자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 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58년 차인데 반세기나 나는데 이게 할머니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죠.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옛날 경험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측면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 왜 갈등합니까? 엄마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어릴 때일수록 자녀는 엄마에게 매달리지 않고는 자기 생존을 의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또 그렇게 매달리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어릴 때는 그냥 자녀가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3살 버릇이 8은 간다고, 어릴 때 익힌 습관일수록 고치기가 힘든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는 방임, 자라서는 통제, 서양 이런 스타일하고는 다르죠. 양육 스타일하고는 어릴 때 규칙에 탁 맞춰서 제대로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엔 클수록 방임, 자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달라요. 이거 수유하는 것 이런 것부터 젖 이런 것도 그냥 시간제로 주는 거죠. 그대로 뭐랄까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달라는 대로. 그래서 아이를 따로 키우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에 수유를 하는 그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제력을 배우고 인내력을 배우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는 방임식으로 키우고
크면 통제하려고 드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네요. 이게 그 부모와 자녀가 그런 측면이 있으나, 그 다음에 양면적으로 보면 나처럼 살아. 내가 인생의 선배야. 내가 먼저 살아와서 아는데 너희 초등학교 때는 이러고 중학교 때는 이래. 대학교 가면 이러고. 그거 써먹지 못할 경험인데도, 사명을 다한 경험인데도 그런 측면이 있고, 일면에서는 또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되지 마. 하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리고 가치관이나 교육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 세태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유전적 요일은 비슷하게 타고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자녀의 스승도 아니요, 인생의 표준도 아니요, 자녀의 인생 선배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살았지만 자식은 딴 몸이요, 딴 세상을 사는 이 뭐랄까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남편에만 무슨 화성 남편, 금성 부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식도 딴 별에서 왔다 생각하면서, 나는 이 자녀의 인생 스승이 아니요, 내가 인생의 표준이 아니요, 인생 선배도 아니요, 내가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나대로만 하면 돼. 그러나 이런 건 나대로 하지 마. 아니면 나대로만 아니면 돼.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저런 이 가치관과 교육관, 기질, 성격,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최진실 그 엄마도 그 손자를 손자를 키우면서 자기 인생이나 딸의 인생 이런 것 저런 걸 다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욕심도 많았겠고, 어찌 보면 원한도 많았겠죠.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에다가 복합적인 어떤 그 언행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었겠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에 의존하려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얼마나 또 충격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엄마하고는 같이 못 살아. 엄마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상극이야. 아니야. 나는 엄마하고 딴 사람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뭐랄까요, 인연으로 만난 엄마와 자녀지만, 엄마와 자녀는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딴 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좀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자녀에 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하는 의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욕심을, 거리를 둘 때, 코로나에서만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녀와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상극 엄마인가, 나는 상생 엄마인가, 나는 자녀들하고만 만나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가, 잘 안 맞는가, 나는 남편만 만나면 궁합이 잘 맞는가, 잘 안 맞는가, 나는 밖에서는 그렇게 천사 소리를 듣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호랑이 엄마가 되고 상극 엄마가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